근데 이런 가운데 저희가 또 주목되는 것이요.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그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뭐 거의 비슷한 시각에 검찰에 출석해 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임동호 전 위원은 이 자택 압수수색 날 일본으로 출국해서 도피 의혹을 받기도 했죠. 지난 토요일 귀국해서 이런 의혹을 좀 일축했습니다.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피할 이유도 없고 또 검찰 수사에 다 응했지 않습니까? 그 송병기 수첩대로라고 하면 아까 말씀처럼 굉장히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선거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만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임 전 최고위원 이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 수첩 내용에 대해서는 악의적이라면서 이 불쾌감을 좀 드러냈고요. 또 오늘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면담하기 위해서 국회를 방문했는데 뭐 이해찬 대표가 거부해서 만남이 불발됐다는 또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요. 만난 거보다 예. 제가 볼 때는 잘한 결정이라고 봐요. 일단 당에서 설명하는 게 두 가지. 이제 첫째, 예수님 제명 조치를 내렸는데 재심 신청을 해서 윤리 심판을 지금 회부돼 있는 사람이고, 네. 두 번째 약속주에 갑자기 찾아서 만나자고 하면 누가 만나주냐. 이 두 가지만 됐는데 이거 말고 제가 잘했다고 보는 게 만약에 만났다고 치죠. 지금 뭐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해찬 대표가 만나면 가서 검찰 가서 이렇게 진술하라고 뭐 가이드 준 거 아니냐는 또 억측과 소설이 어떤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차단한다는 점에서 저는 안 맞는 것, 그러니까 잘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요, 뭐 검찰 수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그 송병기 업무수첩, 송병기 부시장 업무수첩에 임동호 제거라고 써 있는 이 수첩은 뭐 악의적이다, 있을 수 없는 선거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피해 당사자니까 예. 그 수첩에 또 적혀 있는 그 내용대로 그 상당히 시나리오처럼 진행이 된 그 흔적이 지금 여견하니까 네. 본인으로서 우선 개인적 감정이 클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그 임동호 씨 얘기의 의미는 바로 요번 그 송병기 부시장의 구속영장 그 청구의 어떤 핵심 중에 하나인 그 업무 수첩의 내용이 어떻게 그 증거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 본인이 이제 악의적이라고 한 거는 감정적인 것이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 내용, 자 제거해야 한다. 그다음에 어떤 절차, 어떤 이 시나리오대로 이것이 진행이 됐다는 거를 이 사람이 예. 사실 참고인이지만 증언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증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그 귀추가 굉장히 주목되는 거는 이 사람 입에 네. 상당히 중요한 지금 하명 수사의 말하자면 귀추가 달려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숨은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오늘 세 번째죠. 소환해서인가 지금 조사하는 게. 왜 이렇게 거듭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부르는가에 제가 볼 때는 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인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아마 방송하다 말고 중간에 끊고 생중계도 들었던 기억이 예. 있는데 이때 중요한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른바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때 확립된 게 있어요. 대법원 판결로. 전에 들은 이야기는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만 안종범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대면해서나 그 사람이 주재하는 회의에 직접 가서 직접 적은 것만 증거 능력으로 인정을 했는데 문제가 바로 그거죠.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 내용이 전문이냐 아니면 직접 만나서 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송병기 부시장은 그걸 사실상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당 부분을 부인을 했잖아요. 그냥 자기가 뭐 생각난 거 적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예. 검찰은 이걸 뚫기 위해서 관련자들의 증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지금 세 번에 걸쳐서 부르고 있는 건데 과연 그걸로 대법원이 확립한 그러니까 이 수첩 내용의 증거 능력을 돌파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관전 포인트라고. 지금, 지금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적 증언이 나온다기보다는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구성을 해서 사실은 참고 증언이라는 게 그런 게 많거든요. 그거로 이제 실제로 그러면 자 지금 그 송철호 시장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임종석 실장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이거를 추궁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보완 수사라고 보면 돼요. 제가 보기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이제 저희가 주목되는 것이 송병기 경제부시장의 영장 실질 심사 내일 열리는 것이 주목되는데 여기서 영장 발부가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에 따라서는요. 또 이 하명 수사 이른바 의혹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제 분수령이 될 것이고요.
그 이른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어떤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것은 영장이 이제 기각이 된 사건이고요. 일가에 대한 사건, 일가 수사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뭐 이제 올해 안에 이제 올해라고 이제 하루 반이 남았는데요. 영장이 이제 뭐 불구속 기수 쪽으로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큰 세 갈래 사건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오늘 그 청와대에서는요. 그 대통령이 그 마지막 그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습니다. 관련되는 내용이요. 있는데 저희가 그 시간 관계상 1분 가량 듣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준비됐습니까? 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국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며 희망의 삭을 틔운 보람 있는 한 해였습니다. 특히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 한 해였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로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응원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와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한 해를 결산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 경제 법안을 놓아주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 경제 법안만큼은 별도로 다뤄주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엄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수석 보좌관회의 발언이었습니다. 뭐 핵심적인 방점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이제 민생을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요. 이른바 조국 국면이 끝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사실상 민생 쪽에 거의 초점이 다 맞춰져 있고 포커싱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법, 공수처법, 정치 관련 권력 관계되는 일에 1년 내내 몰두하시다가 마지막에 또 국회 탓하시는 모습 별로 안 좋네요. 알겠습니다. 그 두 분이 상반된 분석, 평가를 내렸습니다.